먼저 김원봉부터 얘기를 한다면요. 김원봉은 원래 북한에서 중국에서 좌파적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급진적인 좌파는 아니에요. 약간 온건 좌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광복군에 합류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초부터 원래부터 내려오던 김구를 중심한 임시정부 세력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조선혁명당 이 세력이 같이 합작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1대1 합작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 문서에 보면은 그 김원봉이 이제 임시정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합작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1대1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반절, 자본주의 반절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 김원봉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김원봉은 그 전부터 장개석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장개석이 김원봉에게 임시정부 합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항복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소련군이 38선 이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니까 김원봉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바꿔져가지고 임시정부 해체해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그대로 들어오면은 임시정부는 이 우파적인 그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나라는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좌익들은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과 박헌영이 중심으로 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이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임시정부가 어마어마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해체해버리자.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규식 선생이 이제 이쪽으로 우파 쪽으로 돌아옴으로써 말하자면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해방 공간 자체 해방 직전에 그 김원봉은 자기의 색깔을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좌합작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원래는 임시정부에 순종하겠다고 들어온 김원봉이 사실은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한반도에서 이 그 좌익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시정부를 해산시키자라고까지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1진, 2진, 2진으로 나눠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2진으로 김원봉이 들어왔다고요. 그것이 1945년 12월 초인데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민주원이라고 불리우는 우파 진영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좌파 그룹으로 둘로 나눴는데 김원봉이 이미 1946년 2월 달부터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담해 있었어요. 이것은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그 입장을 보면은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강령이에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러니까 김원봉은 그 노선을 따라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서 말하자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념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만주에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반대한 사람까지 우리가 기념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지금 저기 보훈처에서 뭐 독립운동가 뭐 상훈을 주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으로 상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원봉을 대한민국 독립 그 유공자로서 우리가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거꾸로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분이 뭐 일제시대 어마어마한 그 친일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만주사관학교인가 일본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거기 일본 군대에서 하급 장교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서 국군에 가담해가지고 6.25 때 혁혁한 공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이 보훈 6월이 보훈의 달인데 일제와 싸워서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는 높이 평가하고 텔레비든지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많이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 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제와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일제와 싸운 그 기초 위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서 만든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1등 공신이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 백선엽 장군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 군인묘지에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한 그분을 거기에 세우지 못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백선엽 장군의 그 건국 기여도는 공헌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요, 일제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3.1운동 때 일제와 뭐로 싸웠습니까?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제와 싸운 거예요. 바로 그 백선엽 장군은 그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립운동만 중요하고 건국운동은 이것은 그냥 과소평가를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뭐 친일 이런 문제들인데요. 네. 좀 이 친일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요,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친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공과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과를 묻는 데 있어서 편향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파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하고 좌파의 친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버립니다. 사실은요, 그 좌파의 진보 진영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서 친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운형만 해도요, 여운형이 해방 공간에서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았습니까? 조선총독부로부터 권력을 받았다고? 김성수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파인 김성수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권력을 받을 수 없다. 왜 우리를 괴롭힌 조선총독부로부터 권력을 받느냐? 권력을 받는다면 유엔군, 연합군으로부터, 유엔군 아직 없었으니까 연합군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조선총독부가, 조선총독부 정부총감이 권력을 인수하라고 했을 때 노했습니다. 그럼 여운형은 예스에서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인수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권을 얻는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해방 직후에 여운형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의 친일파 논쟁에 있어서 공정성을 잊어버렸어요. 좌파의 친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우파의 친일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친일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친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진짜 친일파는 엄단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소위 생계형 친일이라고 할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마 우리 해방 공간에서 엄격한 의미로 친일을 따지기를 말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옥석을 구별해서 진짜 친일한 사람들은 정말로 민족의 이름으로 분명한 책임을 묻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뭡니까? 옛날 대한제국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일본 밑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가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쉽게 던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나라를 망친 대한제국 정치인들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지. 그 밑에서 그나저나 나라 뺏겨서 정말로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우리 조상들에게 친일의 올가미를 씌운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뭐 진짜로 이완용처럼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서 자기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처단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에 보면은요, 초기 강력 가운데 친일한 사람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에서요, 김일성의 외삼촌이라고 말하는 강양욱이요, 일제히 때 친일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북한 정부의 그 친일파 명단에 보면은요, 아무리 친일한 사람도 공산당 협조한 사람은 그것을 다 말하자면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북한에 있어요. 이런 점에서 친일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